제가 기업 강연을 가거나 제 모교 강연을 가잖아요. 그러면 다 창업가들이 아니에요. 직장인이고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강연을 하러 앞에 나가보면 눈빛만 봐도요, 쟤 뭐라도 하겠다. 아니면 대기업 입사하면 분명히 CEO까지 가겠다. 이런 눈빛들이 있어요. 힘이 있는 눈빛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업도, 커리어도, 사랑도, 삶도 태도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오장육부 갖추고 몸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부모님 재산이요, 제가 5, 60대 돼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노리치지 말고 타고난 나의 몸,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에 집중한다고 하면 그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저는 곱창집 열어도 진짜 잘할 자신 있고요. 저는 작은 슈퍼마켓 열어도 잘할 자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글만 쓰라고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하나를 잘하는 사람은 10가지 잘합니다. 그래서 창업가를 꿈꾸신 분들이나 창업 초기에 있으신 분들은 자꾸 어떤 다른 창업가나 다른 친구랑 본인을 비교해서 자존감 깎아먹지 말고요. 나한테 집중해서 나의 태도를 돌아보는 게 재산을 남기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할 때 이것만큼 하지 말아라. 작은 이득에 욕심 부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하는 비즈니스도 정말 작고 소중한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광고주에 인생 이벤트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거 개당 단가로 5만 원이거든요. 그 이미지를 만들어서 멘션을 써서 이벤트를 구축해줘요. 이벤트를 운영해주죠. 그 5만 원 이미지 다시 제작하고 싶다고 하세요. 광고주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5만 원 더 주세요. 이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는 분들은 사업 못해요. 본인이 힘들어서 못해요. 그래서 작은 이득을 쫓아서 내 에너지를 쓸 거면 직장 생활 하시고요. 프리랜서 하셔야 돼요. 사업을 하려면요, 숲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내가 필요한가? 이 사람이 필요한가? 나보다 이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데 소개해줘야 돼요. 내가 괜히 욕심냈다가 이 사람도 저도 큰일 나요. 그러니 작고 큰 거에 내 것이 아닌 거에 욕심을 부리다 보면 오래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생이 고달파져요. 그래서 작은 거에 욕심 부리지 말고 숲을 보면서 서로 기브 앤 테이크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문제점은 다 알아요. 우리 회사에, 우리 가게에 손님이 없는 이유는 가격이 비싸네 하고 말아요. 사실 파도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는 가장 잘 알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에너지도 없어요. 왜요? 차리면 오겠지 싶거든요. 내가 차렸으면 와야지. 근데 차리고부터가 시작이 아니라 차리고 마케팅하고 손님이 오시면 잘 응대하고 사탕 하나 더 드리고 다음에 또 오세요 하는 것까지가 일이거든요. 근데 차리면 끝인 줄 알아요. 제가 브랜드 마케팅 대가이신 홍성태 교수님의 수업을 한번 들었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강의 자료에 이렇게 적어두셨더라고요. 브랜드는, 사업은 아이를 낳는 것과 같다. 아이를 낳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름을 지어준다. 이름을 지어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성 들여 내 아이를 보고 키운다. 라고 그 수업을 듣다가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 역시 우리 아이, 소셜링과 바디코라는 우리 아이를 두고 다른 데를 보기 바빴어요. 야, 지금 저 속옷회사 저렇게 광고 만들고 있는데 우리 빨리 만들어. 우리도 CF 캠페인 해야겠다. 우리도 AI 활용해가지고 지금 막 엄청 기깔나는 영상 만들자.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문구를 보고 아차차 싶은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강점과 잘하는 것과 우리의 훅이 있거든요. 그런데 남의 아이가 수학 잘한다고 우리 아이 국어 잘하는 거 못 봐요. 그리고 남의 아이가 과학 잘한다고 우리 아이 국영수 잘하는 걸 못 봐요. 그러면 내가 브랜드와 내가 가게를 차려놨으면 내 가게의 장점과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알아야 된다. 거기에만 집중하면요, 경쟁사 보이지 않아요. 경쟁사 시장조사는요, 카테고리 정하기 전에 해야 돼요. 정하고 달려들었으면 내 안에서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저희는요, 감사하게도 지금 저희의 광고주 중에 대림바스라는 광고주는 3년 차가 됐어요. 그리고 애경산업 2년 차가 됐고요. 유한양행 2년 차가 됐어요. 이렇게 저희 광고주들은 저희랑 한 번 인연이 되시면 다음 년에도 같이 하실 거죠? 다음 년에도 같이 합시다. 이렇게 먼저 제안도 주세요. 그 이유는 저와 저희 팀원들이 마치 한 팀처럼 움직이는 걸 느끼셨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은 저렴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매우 컨텐츠를 기깔나게 잘 만들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잖아요. 소통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됨의 된됨이, 본질이 좋지 않으면 오래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마음을 담고 그 마음을 컨텐츠로 담아내기 때문에 저희는 연간 계약이 2년 계약, 3년 계약, 4년 계약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맥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쪼대로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창업자는요, 전부예요. 그 회사의 전부거든요.
초기에는 더더욱은다나. 그래서 이 창업가가 내향형이잖아요. 인맥 관리가 힘들어요. 안 해야 돼요. 그게 힘들어서 그만두게 돼요. 그래서 내 쪼대로 해야 돼요. 내가 사람으로 에너지 받는 사람이면 모임에 계속 나가서 영업해요. 근데 내가 내향형이에요. 집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파고드는 걸 잘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소재 겁나게 만들어서 그거 소액으로 막 태우면서 숫자 봐야 돼요. 그리고 가게를 차렸는데 나는 셰프예요. 마케팅도 못하고 사람 응대도 못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 써야 돼요. 날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쓰고 나는 내 쪼대로 내 중심을 지켜나가야 꾸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맥 관리 중요하다, 인사이트 넓혀야 된다, 사람 관리 잘해라, 그거는 쪼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남기는 말은요, 내 방식대로 해야 돼요. 잘 들어주고요, 많이 끄덕이고요, 호응해주면 돼요. 그러면 호감이 되고요, 계속 찾아요. 제가 딱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3년 전에 다른 회사에서 같이 협력하다가 모시고 온 팀장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팀장님이 요즘 제가 고민스러워 보이는 걸 먼저 읽어주시고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티를 안 내고 말을 안 했는데요. 그 팀장님은 저를 읽으셨더라고요. 제 웃음 속에도 고민을 읽으시고 저의 밝음 속에서도 고통을 읽으세요. 그래서 먼저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부분에서 고민스러울 걸 알았나 봐요. 일은 누군가의 마음을 읽고 누군가가 원하는 걸 주는 일이에요. 설렁탕집을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김치는 안 먹고 깍두기만 먹네? 깍두기를 개발하면 돼요. 깍두기를 더 많이 내어주면 되거든요. 그것도 사람의 마음을 읽는 일이에요. 그리고 저희의 일도요. 컨텐츠를 제작하잖아요. 그러면 개떡 같은 레퍼런스를 주셔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컨텐츠 기획안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읽는 일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업은 지속해서 관찰하는 마음을 가진 다정한 사람들이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잘 읽을 수 있는 다정한 사람은요, 사람을 남겨요. 우리는 아주 공평하게 매일 매순간 다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운전하면서 화나서 클락션 울릴 수 있고요. 그리고 밥 먹다가 머리카락 나오면 화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정함의 선순환을 탈지 말지는 또 그것도 선택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1부터 10까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대단한 착각이에요. 셰프님은 주방에 있어야 되고요. 사장님은 카운터에 있어야 돼요. 자기의 역할이 있거든요. 제가 창업하고부터 단 한 번도 포토샵이나 프리미어를 켜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배를 보면요. 조타수가 왼쪽에 노를 젓고 있잖아요. 암초에 걸리잖아요. 왼쪽에 노 젓는 사람이 탱자탱자 놀잖아요. 배가 오른쪽으로 돌아요. 저의 왼쪽 바퀴가 있었잖아요. 제가 오른쪽 바퀴면 왼쪽 바퀴에 피디님이 있었어요. 제가 그의 영역을 넘나들면요. 바퀴가 헛돌아요. 영업을 안 할 거고, 전략을 안 짤 거고, 계산서 발행 안 할 거고, 수익률 체크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2명일 때부터 권한, 일임과 존중의 베이스를 함께 했습니다. 제가 그 컨텐츠에 넘나들고 싶으면 피드백을 초 단위로 했어요. 6초에 어떤 자막 넣어주시고요. 8초에 이 색깔 바꿔주세요. 12초에 이거 컷 줄여주세요. 지금 너무 루즈합니다.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줄여주세요. 그런데 절대 제가 그의 프로젝트 작업물에 손대지 않았어요. 그가 마무리하게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역할에 120%씩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요? 20%는 내 재산에 축적이 되거든요. 100%. 내 경험으로 남던지, 내 연봉으로 남던지, 내 순이익으로 남아요. 100%로 하면 적잖이 살겠죠. 근데 100% 밑으로 살면 40, 50대 돼서 갚아야 되고요. 지금 20, 30대 120%, 180%로 살면 자산의 증식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그 복리를 알아요. 그래서 권한, 일임과 책임은 다 내가 진다라는 책임자의 책임의식,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 운전하면서 미팅하면서 돌아다닐 때 그 직무자는 그거에서 8시간 넘게 고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저보다 더 많은 해안을 가지고 있죠. 저보다 훨씬 그쪽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팀원과 직무자를 믿지 않으면 혼자 프리랜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일을 못한다고 생각이 드는 팀원이 있어요. 2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일을 못하는데 태도도 좋지 않아. 그러면 인연이 안 돼요. 알아서 자정효과로 본인이 나가세요. 그런데 또 다른 유형이 있어요. 일을 못하는데 태도는 좋아. 제가 이 2번째 유형 때문에 너무 고민스러워서 저희 아버지한테 자문을 얻었어요. 이 팀원이 정말 진짜 일을 못하거든요. 근데 조직에 충성도를 다하고 태도가 너무 좋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태도는 돈 주고 살 수 없지만 일은 도울 수 있고 네가 축구 감독이라면 손흥민을 골키퍼로 갖다 놓은 거랑 마찬가지다. 포지션을 바꿔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PD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기획자로 4년 동안 너무 잘하셨어요. 일을 못할 수 있죠. 감독이 손흥민을 골키퍼로 갖다 놨는데 이 팀이 잘 굴러가겠어요? 그래서 저 친구는 일 못하는데 태도는 좋아 라고 하시면 알맞는 일에 배치하는 게 리더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도 못하는데 인정도 안 하고 태도도 별로다. 그럼 저는 일 못해요. 사업을 하고 나서 생긴 루틴은요. 주말마다 발품의 미학을 팝니다. 토요일에는 성수동을 격파하고요. 일요일에는 한남동을 격파해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네를 샅샅이 돌아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을 살펴요. 저희 유한양행에서 비건 뷰티 브랜드인 딘씨라고 이제 런칭을 했어요. 그 런칭 때부터 저희 소셜링이 함께 했는데 포지셔닝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과 뿔뿔이 올리브영으로 흩어졌어요. 올리브영도 각 지점마다 이제 입점된 브랜드가 다 다르거든요. 올리브영의 선크림 매대를 다 시장 조사했어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다 사라. 우리 시야에 보이는 게 베스트셀러 1부터 5니까 그거 다 사오자 해서 1등부터 5등까지 분석했어요. 그게 제가 생긴 주말의 루틴이에요. 누군가와 격차를 벌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 시간을 활용해야 돼요. 자는 시간 8시간, 일하는 시간 8시간. 세상은 공평하거든요. 시간만큼 공평한 게 없잖아요. 근데 내 시간 8시간 있죠. 24시간 중에 4시간, 8시간에서 인풋과 감도를 채우지 않으면 격차가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주말에 현장에서 답을 찾고요. 월요일이 되자마자 그 인사이트를 팀원들에게 뿌려줘요. 성수동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팝업은 1부터 10까지 이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를 벤치마크 해주세요. 이 브랜드가 가장 트렌디한 브랜드고 오프라인에까지 돈을 쓰는 브랜드예요. 경쟁사 분석해주세요. 경쟁사는 그때 분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저의 감도와 나의 재산을 쌓아서 나의 피드백이 정답에 가깝게 만듭니다. 정답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정답에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 내가 뱉은 말들은 실행하고 실현하고 눈으로 보여줘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감도를 채우기 루틴입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꼭 지키는 가치는요. 책에 이런 책이 많잖아요. 기업가의 윤리의식, 기업가 정신. 이거는 대학의 학부 수업으로도 배우거든요. 근데 이해를 못했어요. 돈을 많이 벌면 기업가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기업가의 윤리의식과 기업가의 정신이 없으면요. 버텨낼 재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켜야 될 윤리의식이 너무 많아요. 언행 조심해야 되고요. 때 맞춰서 4대 보험 신고해야 되고요. 때 맞춰서 하루라도 늦지 않고 급여 제때 줘야 돼요. 그리고 세금 신고 1년에 2번 이상 꼬박꼬박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협력사들과 약속을 지켜야 돼요.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창업하고 싶어, 사업하고 싶어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책임과 윤리의식이 내 기본적인 소양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정말 힘든 일이 될 거예요. 당연한 걸 당연하게 지킬 게 너무 많은 게 사업가예요. 그거를 하나씩 놓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폐업하게 될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기업회생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마시고 기업가의 정신을 잘 지키시며 나의 그릇만큼만 채우시면 너무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리고 제가 아직 50m를 한 9초대에 뛸 수 있는 때까지는 밀도 있는 삶을 살려고 해요. 저는 제가 주어진 시간에 최소 120%로 살고 있거든요. 20%는 자산으로 남기고 싶어서요. 인간을 자전거로 비유하면 엔진이 막 오일이 잘 묻어있을 때는 뻑뻑 소리도 안 나고 쭉쭉 나가요. 막 기어도 막 달리면서 막 9단, 1단 너무 잘 먹거든요. 근데 이게 녹슬기 시작하면 기어도 안 바뀌어지고요. 소리도 너무 나고요. 그냥 걸어가는 게 빨라요. 인간도 똑같잖아요. 내가 무릎이 아프고 잘 걷지 못하고 조금만 일해도 피곤하고 진짜 병에 걸리면 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힘이 닿는 한 밀도 있게 살려고 하는 게 저의 신조고 마인드였고요. 가훈은 적당한 야망과 높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과한 야망과 과한 열정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든요. 다 버리고 가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적당한 야망과 높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인간다운 행복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퇴근 후 가족들과 함께 먹는 저녁, 주말에는 꽃 구경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요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행복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매일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지만 저는 매일이 행복해요. 제가 아까 오는 길에 가로수길에서 아이들이 유치원 앞에서 작은 우산을 막 돌리면서 율동을 하더라고요. 가로수길 어린이집에서. 제가 그래서 잠깐 멈추고 넋 놓고 보다가 뒷차가 빵 해서 알았어요. 저는 그 잠깐의 5초가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 아이들을 보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점심에 먹었던 뼈해장국이 있어요. 약수동에 가나안 뼈해장국이 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깍두기까지 마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우리가 주워 담을 수 있는 행복이 매일매일 많아요. 그런데 지나친 야망과 내 분수에 넘치는 욕심은 나의 행복을 못 보게 하더라고요. 분명히 와요. 분명히 볼 수 있는데 보지를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가정 안의 가훈은 그겁니다. 창업이나 사업을 하고 싶고 아니면 창업 초기에 놓이신 분이다. 이게 하고 싶은 말은요. 내 친구가 창업했다고 창업하고 싶잖아요. 근데 내 길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면 친구를 찾으세요. 그래서 멈출 수 없는 바퀴를 찾으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내가 창업을 하고 싶어. 그래도 바퀴를 찾아야 되고요. 굴러갈 수 있게. 내가 창업은 하고 싶은데 막 외향적이진 않아서 외향적인 친구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결이 맞는 외향적인 친구를 찾으세요. 최소 바퀴는 2개가 돼야 굴러갑니다. 난 나 혼자 1인 창업할 거야 라고 하면 그거는 프리랜서지 창업가 사업이라는 이름을 거창하게 붙이지 마세요. 멋 없어요. 그냥 나는 1인 창업가이자 프리랜서야 라고 하는 게 더 멋있거든요. 바퀴를 찾을 수 있고 계속 굴러갈 수 있는 게 사업이자 창업입니다. 바퀴 하나도 못 찾는 분은 다시 고민해보세요. 그리고 제 책 제목이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 이거든요. 근데 다정함과 이긴다는 상충할 수 있잖아요. 저는 매우 연결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다정한 사람은요, 불행과 결핍의 시간을 아주 단단하게 거쳐온 단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단한 사람은 어때요?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쓴 책도 완전 본질을 담았어요. 제가 응에 태어나서 떠돌이 아이로 자랐을 때부터 지금의 매출과 지금의 자산을 증식하기까지 이야기를 정말 가감없이 담았거든요. 그 이유는 방법은 그거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남기고 관계를 만드는 건 태도와 말,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창업 4년 차에 계획하고 5년 차에 건물을 샀던 이 방법을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이 자료와 수익률 분석표가 있어요. 엑셀로 정리해 놓은 거. 그것을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선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 내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국가와 세상에 이바지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다정함을 선물하면 다정함이 돌아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댓글로 구글 링크를 올려둘게요. 그럼 구글 링크 들어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게 올려두겠습니다. 롱롱타임 할 순 없으니 한 달 열어둘게요.